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MC 세미입니다. 자, 요즘 본격적인 하반기 채용 대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오늘 취업 어때에서는 2023 하반기 채용 특집 취업 하자고 준비했습니다. 자, 그 첫 시간 함께 하실 두 분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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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2023년 하반기 채용 시즌이 지금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태성쌤? 근데 많이 나는 것 같긴 한데 네. 문제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소리죠? 올해 대졸 신입 채용 시장 이게 지난해보다 많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많은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국내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응답 기업 중에서 64.6%가 신규 채용이 미정이거나 아니면 채용 계획 자체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채용 계획이 있다라고 대답한 그 회사 중에서도 축소하겠다. 규모를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24.4%이고요. 확대하겠다가 17.8%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저는 좀 많이 뜨길래 좋은 줄 알았는데 더 나빠진 것 같네요. 지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채용에 나선 기업이 좀 줄어든 만큼 경쟁은 더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앞서 태성쌤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 중에 이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좀 더 추가를 했던 게 이제 대졸 신입 채용 경쟁률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81대 1 정도 되지 않겠냐. 81명이 지원하면 1명만 된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2023 하반기 채용 특집 취업 하자고.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떤 기업의 채용 대전이 펼쳐질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열려라 취재판. 2023 하반기 채용 특집 취업 하자고. 하나은행 대 우리은행. 네, 오늘 대격돌을 펼칠 기업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입니다. 우선 과거와 다르게 요즘 은행 채용의 또 특징이 좀 달라진 게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어떤가요? 예, 지금 그 시중 5대 은행 네. 여기가 이번에 올해 약 2,400명을 뽑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공채에서. 네. 이 숫자는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가 대폭 한 35% 이상 증가한 숫자예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이게 은행권 채용을 보면 2018년도에 정점을 찍었다가 네. 한번 팍 꼬꾸라졌어요. 오. 그리고선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보면 1,077명 뽑았다가 그다음에 1,248명, 1,666명 조금씩 늘다가 이번에 2,400명을 뽑습니다. 네. 그래서 대폭 늘어난 것 같은데 여기 약간 착지 현상이 있어요. 신입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네. 자세히 보면은요. 경력이 아니라 신입 행원인 경우에는 네. 가장 적었을 때 그 수준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신입을 노리는 친구들한테는 좀 안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이 기업이 이제 트렌드가 신입보다는 경력 비중을 많이 높이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쪽 시장을 보면 좀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쪽 금융시장의 화두는 요즘엔 디지털 경쟁력 강화 이것이 화두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영업점을 통폐합하고 축소하고 이러는 그 추세가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신입 채용할 때도 변화가 있겠죠.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력이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IT와 관련된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ICT 분야 관련된 인재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공채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네. 대신 수시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공채만 노리고 있으면은 많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요즘 은행 채용의 특징에 대해서 태상쌤께서 짚어주셨는데 건쌤은 우리은행 출신이시잖아요. 네. 네, 직접 은행원을 하셨었는데 과거와 현재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은행원 그 지원자들이 이런 게 좀 달라졌다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원자들이 과거에는 조금 답이 있는 답정너의 길을 갔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선배들한테 물어봤을 때 금융 3종 취득하면 돼요. 그리고 영어 성적 취득하고 그냥 지원하면 돼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금융 3종이라는 것도 이제 명목상이고 이제 일반 이제 학생 신분에서는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좀 아까 태승 쌤이 짚어주신 대로 경력직을 선호한다 이퀄 직무 중심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
그 직무 중심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지원자들도 직무를 미리 선정해야 된다.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는 은행원 되고 싶어요였다고 한다면 네. 지금은 저는 기업금융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금융을 하고 싶습니다. 명확한 포인트를 짚는 그리고 그와 관련된 과정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내용들을 이수하는 지원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은행원으로 들어가셨는데 지금은 저희와 함께 이렇게 오늘 취업 어때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선배신데 네, 선배로서 이 은행권에 취업을 하고 싶은 취준생들에게 조언을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은행들이 참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와 다르게 막 수직적인 관계도 많이 없어지고 지금 이제 뭐 세븐티일레븐 이런 것들도 옛날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만족할 만한 기업이라고 확신하니까요. 지금 의심하지 말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은행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네.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단 지원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은행부터 확인해 볼까요? 예, 하나은행은요 국내 최대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은행입니다. 이게 25개국에 112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총 자산이 471조 원입니다. 국내 은행 중에서 2위예요. 순서를 보면 국민, 그다음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신한, 그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네네. 신한 다음에 바로 우리도 아니고 하나 다음에 바로 우리도 아니고 네. 하나 다음에 신한 다음에 우리예요. 우리은행. 벽이 또 하나 있네요. 네. 그렇죠. 네네네. 한참 그러네요. 좀 멀리 있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총자산에서 차이가 좀 있죠. 네. 그리고 시장 점유율로 보면은 시중은행 중에서 원화, 예수금 또는 대출금 모두 그 기준으로 봤을 때도 3위입니다. 국민, 신한, 하나, 그다음은 우리. 다시 얘기할게요. 멀리 있네요. 국민, 신한, 네. 하나, 우리.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여기 임직원 수를 보면은 11,915명이고요. 사업장 수가 707개예요. 국내 594개, 해외 113개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이만큼 좋은 회사야라는 것을 제 입으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냐라는 걸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대한민국 최우수 PB 은행상 이거를 9회 연속 수상했습니다. 와. 여기 더 뱅커하고 PWMG가 선정한 것이고요. 또 글로벌 파이낸스지 선정한 것으로 2022년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을 또한 수상을 했습니다.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남들이 인정을 해주는 게 예. 진짜 영광스러운 나는 거거든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네. 그래요. 잘 모르시겠는데. 예. 그렇게 칭찬을 또 계속 해주시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건쌤이 계속 웃고 계셨어요. 네. 비웃으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분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건쌤의 고향입니다. 우리은행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우리은행 정말 좋은 곳입니다. 일단은 뭐 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딱 한 가지 포인트를 짚자면은 네. 민족 자본으로 설립된 최초의 은행이다. 오. 대한민국의 은행이 어디 있었냐, 처음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우리은행이 우리은행. 있다. 근본 있네요. 네, 근본 있는 네네. 은행이다. 그래서 신스 1899가 어떻게 보면 또 슬로건처럼 붙어 있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총 자산은 이제 23년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445조 정도 되는데 사실 좀 밀리긴 합니다. 하나은행에 대비했을 때 밀리는 건데 이제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형을 확대했죠. 사실 하나은행이랑 외환은행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은행은 우리은행 자체만으로 어허.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화의 수금 같은 경우는 274조 원, 대출금 같은 경우는 268조 원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점유율 자체는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태승 쌤이 4위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은행 안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재도약하자라고 하는 그런 뭐 움직임이나 목소리도 있는데 이 원화 예수금 외에 양도선 예금이나 외화 예수금도 존재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규모가 331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절대 작지 않은 숫자이다. 임직원 수 같은 경우에는 13,690명. 지금 현재 상반기 기준으로 이게 지금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11,000명대 이제 약 반올림 해도 12,000명인데 네네네. 1,000명 정도가 더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취준생들에게 열려 있는 취준생들이 은행원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좀 더 길이 더 활짝 열려 있는 은행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업장 수도 734개나 되고 국내만 708개 그리고 해외 26개입니다. 이게 해외 네트워크는 아직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같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은행의 그런 해외 사업장이 많지만 어떻게 보면 국내 사업장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더 중요하죠? 많습니다. 700개가 넘어갑니다. 기업의 위상,
남들이 평가하는 게 어떠냐? 사실은 이제 신문사가 백날 떠들어봐야 아무런 중요성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처가 몇 개냐. 은행마다 사실은 이제 똑같아요. 하지만 이제 금융감독원이 주채무 계열이라는 이름으로 대기업들이 주거래 은행이 어디인지를 해마다 선정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23년 기준 주채무 계열 선정 대상 대기업 38개 중에 11개 대기업의 주채권 은행이 우리은행이다. 이게 국내 1위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의 대부분들은 우리은행을 거래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삼성, 포스코, LG, 하나, 두산, 코오롱, CJ, 효성 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이 우리은행이 주거래 은행입니다. 그리고 또 2022년 8월 기준으로 기획재정부 지정해서 공공기관 350개 중 120곳의 주거래 은행이 또 우리은행입니다. 공공기관의 3분의 1이 또 우리은행이랑 거래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통합했을 때 여러분 어느 은행이 좀 더 좋을까요? 건쌤의 주거래 은행 어딥니까? 저는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은행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짜 이렇게 쟁쟁한 두 은행의 소개를 들어봤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먼저 들어볼까요? 예, 은행들이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봐요. 하는 네. 일들은. 첫 번째 예금, 대출 그리고 기타 업무들을 하는데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금 부분에서 목돈 마련을 위한 122개의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축 상품을 준비하고 있고요. 여유 자금을 늘리기 위한 57개의 상품, 주택 청약을 위한 7개의 목적부 저축, 그리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그런 91개의 저축 상품을 가지고 있고요. 대출 부분에서는 보통 비슷해요. 기업 여신, 그리고 개인 여신, 외환 대출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기업 여신의 46종, 개인 여신의 162종, 그리고 외화 대출 8종의 상품을 가지고 있고 기타 이제 다양한 일들을 하더라고요. 은행들에서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수신과 여신 정도 할 것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 말고도 지급 보증 업무라든가 유가증권 투자 업무, 신탁 업무 등을 하고요. PB 우리 고객들 고급 고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분들을 위한 종합 재무 설계 또는 컨설팅을 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투자형 상품 그리고 방카슈랑스 그리고 우리 PB 고객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세무, 법률 서비스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 업무, 수출입 업무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은행과 뭐 우리은행 뭐 사업이 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우리은행도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들어볼까요? 지금 사업 범위는 사실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짚고 넘어가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상품의 개수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태승 쌤이 얘기해 주는 것들을 딱 기억해 놓으시고서는 그대로만 가서 그냥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본질을 익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은행은 은행법을 기초로 설립되기 때문에 은행법을 살펴보면 은행이 영위하는 사업의 영역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고유 업무, 부수 업무, 겸용 업무로 나뉩니다. 고유 업무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예금 적금이라든지 대출 상품이라든지 해외 송금, 수출입, 무역금융을 포괄하는 거고요. 부수 업무 같은 경우에는 국고수납이라든지 정부보조금 수납 업무 아니면 주식 사채납 입금 수납 업무, 상품권 판매, 골드바, 실버바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업무까지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는요. 앞서 태승 쌤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상품들을 조사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숙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겸용 업무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요즘에 은행들이 기본적으로 이 겸용 업무에서 많은 것들을 추가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오늘은 이제 하나은행이랑 우리은행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저희가 순서를 매길 때 1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KB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죠. 그래서 은행에서 알뜰폰을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 사업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은행법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겸용 업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을 보실 때 겸용 업무를 살펴보시면 보험 대리점 업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카슈랑스죠. 아니면 퇴직연금 사업자, 아니면 투자 자문, 아니면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매 투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펀드죠. 그리고 파생 상품에 대한 매매 중개 업무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어떤 것들을 노력하는지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은행의 특성이나 특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업무 단어들이 잘 입에 안 붙는데 은행원 출신이셔서 그런지 입에 착착 붙으시네요. 네, 역시 여기서 느껴집니다. 입이 마르네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쌤들이 많은 은행들이 있잖아요. 다른 은행들도 있는데 굳이 이 은행을 추천한다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은행 추천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행은 뭐다?
신뢰다. 신뢰죠. 예,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외적으로 신뢰에 대해서는 인정받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 산업 서비스 품질 지수라는 게 있어요. KSQI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그냥 한 해 바꾸면 안 게 아니라 7년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하나 원큐라고 있어요. 모바일 앱이에요. 하나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게 2022년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만큼 대외적으로도 여기 신뢰할 수 있는 곳이야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그런 은행뿐만 아니라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계속 변화하는가, 혁신하는가 이런 것들도 함께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디지털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최고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최고 얘기할 거예요. 최초. 금융권 최초로 AI 대출을 시행을 했습니다. 최초입니다. 그리고 은행권 최초로 AI 뱅커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권 최초로 얼굴 인증 서비스를 도입해서 모바일 뱅킹 앱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초개인화 AI 재산 관리 플랫폼을 출시를 했고요. 이게 그냥 출시하고서 우리 이만큼 잘했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적도 좋아요. 3개월 만에 25만 명이 이용자가 가입을 했습니다. 예,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뱅킹 혁신 최우수 은행상을 또 수상을 했죠. 우리는 상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좋은 회사다, 좋은 은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실적인 거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현실적인 거 뭐겠어요? 예. 돈이죠. 그렇죠. 네. 연봉순위에서 보면은 물론 1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카카오뱅크, 한국시티뱅크에 이어서 하나은행이 세 번째로 많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은행은 좀 멀리 있나 보네요. 안 보여서 말을 안 했어요. 언급을 안 했어요. 아이고야, 네, 진짜 마지막 이 얘기가 진짜 큰 강점이 될 것 같은데 최초도 엄청 많았고요. 신뢰 있는 우리 하나은행 여기까지 들었는데요. 우리은행은 최초의 은행인 건 알겠거든요. 네, 왜 추천을 하시나요? 예,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얘기했던 거래처가 다양하다.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믿을 만한 곳이다라는 것들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면 첫 번째로 이제 막 지주사로 전환을 했다. 사실은 이제 하나금융그룹이라고 있고 신한금융그룹이라고 있었는데 우리금융그룹은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사실 외환위기 당시에 이제 좀 위태위태했기 때문에 공적 자금을 수혈받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제 민영화에 대한 의지만 있었지 이제 나라에서 허락해주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민영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업 전반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증권사를 시작으로 보험, 카드사 등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은행에서 좀 더 영역을 저변을 확대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또 성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서 태성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IT는 굉장히 은행권에서 화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화두에 좀 발맞추기 위해서 이 IT 직접 운영 전환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들은 대부분 다 밑에 있는 자회사라든지 아니면 외주사라든지 하는 곳들에게 이제 IT 운영을 의뢰하는 방향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 FIS가 보통 이걸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FIS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금융 IT를 꿈꾸시는 분들이면 한 번쯤은 나 여기 지원해 볼까? 이게 그렇게 좋다는데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FIS에 500에서 600여 명 정도를 그냥 우리은행으로 소속 전환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너 딴 일 외주하지 말고 우리은행 일만 해. 500명 정도의 IT 인력이 투입된다. 어떤 미래가 그려질까요? 이게 바로 디지털 전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신사업 발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삼성증권, SK증권과 손잡고 토큰 증권 시장에 진출한다든지 아니면 운용사와 손잡고 대체자산 수탁 시장을 선점한다든지 아니면 빌드블록과 손잡고 미국 부동산 투자 토탈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 같은 이런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신사업 발굴에 좀 전혀 두려움 없이 마다하지 않고 진출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꼭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사실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네. 현실적인 이야기 뼈를 맞았습니다. 네. 맞았지만 사실 은행원들 연봉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뭐 그 1, 2만 원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래서 워라밸이 어떤 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워라밸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현직자를 만나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냐? 사실 현직자들 만나봤자 현직자들도 힘들어, 다른 은행 가 이런 얘기밖에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객관적인 지표는요. 사실 근속 연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요. 남자 16.2년, 여자 15.3년, 합계 15.6년이 평균이고요. 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16.6년, 그리고 여자가 16.8년, 그래서 합계 16.7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1년 정도 더 다니는 은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이 숫자가 되게 작아 보이지만 10,000명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1년이란 차이는 굉장히 클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아마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기간제 근로자가 우리은행보다 하나은행이 조금 더 많아서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의미하는 바와 또 다른 바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정규직을 뽑는데 우리은행의 채용 규모가 좀 더 크지 않겠냐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거는 진짜 취준생들이 연봉이 비슷하다면 많이 뽑는데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은행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약간 조금 조급하신 것 같은데 자, 그래도 팽팽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대결인데요. 이번에는 각 기업의 채용 공고를 좀 살펴볼까요? 여기 2023년 하반기 하나은행 신입행원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개 부문에서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일반 디지털 ICT 지역 인재를 하나로 묶고 또 하나는 디지털 크리에이터 부분을 뽑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은 우리 9월 20일 수요일 13시까지 접수를 받고 있고요. 발표는 9월 26일 화요일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필기 전형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일반 지역 디지털 크리에이터하고 ICT하고는 좀 달라요. 일반 지역 인재인 경우에는 NCS하고 디지털 상식을 봅니다. 그리고 개인별 온라인 인성 검사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과 ICT 부문은 온라인 코딩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별 온라인 인성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거 10월 7일 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합격한 사람들에 한해서 실무진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죠. 일반 디지털 ICT인 경우에는 기초 직무 그리고 PT 문화적 합성 면접을 보게 되고 지역 인재인 경우에는 PT 면접 대신에 세일즈 면접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10월 23일에서 27일 사이에 보게 되고요. 최종 면접은 이제 인성 중심으로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11월 중순쯤에 보게 되고 최종 발표를 11월 말쯤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검진까지 합격하고 나서 연수를 들어가게 되죠.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연수에 들어가서 1월 종료 예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우리은행의 채용 공고 확인해 볼까요? 네, 23년 하반기 우리은행이 지금 신입생원을 채용을 시작했고 지금 25일 월요일까지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서류 접수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지금 채용 부문 같은 경우에는 기업금융이랑 개인금융 이렇게 두 가지 부문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뉘어서 채용할 수 있다는 점은 좀 강점일 수는 있겠지만 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디지털 ICT는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시 채용을 앞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것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10월 11일 수요일 날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 이제 전형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1차 면접, 2차 면접, 이 면접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기본 역량 면접으로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금 풀데이 면접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토의라든지 PT라든지 직무 인성 면접 등을 우리은행 안선영수원에서 직접 가가지고 하루 종일 보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최종 입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 면접을 앞두고 이제 면접을 보시게 나오면요, 사실상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할 거고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은행의 행원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이번에는 채용에 있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상 쌤부터. 예, 하나은행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장 최대로 갖고 있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은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인 영어 점수를 좀 여기는 필요로 합니다. 토익이나 토익 스피킹, 오픽, 토플, IBT 중에서 1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 지역 인재 부분에서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입사 지원을 이제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입사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지역 인재 부문은요. 여기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그쪽 소재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 또는 그쪽 대학교 졸업 예정자에 한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우대 사항이 있는데요. 이거 다 말씀드리려면은요 1시간 더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채용 공고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은행의 채용 특징도 소개해 주실까요? 우리은행도 동일하게 일단은 학력, 전공, 성별,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이제 하나은행이랑 차별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학 점수가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거는 우대 사항에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어학 성적을 갖고 있다 그러면 꼭
기입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2023년 금융권 공동체 현박람회에서 우리은행 면접에서 우수자로 이제 선정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서류 면제가 있을 거고요. 이 가장 큰 채용의 특징 자체 한 가지를 뽑자면 필기 시험이 사라진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연수원에 가가지고 인적성 검사를 하시겠지만 말 그대로 거의 인성 검사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험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NCS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충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대 사항으로서 자격증 같은 것들은 사실 채용 공고에 안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지 싶어 하실 텐데 꼭 지원서 작성하기를 눌러가지고 어떤 자격증들을 기입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금융 관련 자격증 같은 경우에 신용분석사라든지 외환전문역 1, 2종이라든지 AFPK 같은 이런 여러분들이 범용적으로 취득하는 자격증들도 딸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대전이 펼쳐졌는데요. 하나은행부터 세 줄 정리해 주시죠. 예, 계속 강조합니다. 네. 신뢰도 높은 은행이다. 예, 신뢰도 높은 은행으로 인정받는 은행에서 일하는 자부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는 디지털 혁신이 경쟁 우위의 핵심이 될 겁니다. 여기 항상 디지털 뱅킹 혁신 은행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은행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상 이런 것이 만족스러운 은행을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원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은행의 세 줄 정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쌤? 네, 첫 번째로 이제 막 지주사가 출범했습니다. 시작입니다. 앞으로 성장할 일만 남았죠. 기존에도 5대 은행 안에 들어갔지만 앞으로는 5대 은행이 아니라 3대 은행, 1대 은행, 그리고 최고의 은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융종합회사에서 같이 성장하고 싶은 분들은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IT 인력 수급과 더불어서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꿈꾸고 도약하고 있는 은행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제 필기 시험도 없어지고 원데이 면접, 풀로 면접을 보는 거. 그거는 결국에는 은행원의 본질로 돌아가서 정말 은행원을 뽑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취준생들에게 다가가는 은행이다. 이 점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채용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채용 공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